내가 뭐 때문에 붙은 거 같냐면, 나는 일단 되게 판 벌리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거든. 대회가 됐든 간에 활동이 됐든 간에 그냥 일단 해보고 말자, 일단 저지르고 나도 생각하자, 일단 벌리고 보자 판을, 이런 식으로 내가 많이 생각을 하고 또 행동을 했단 말이야. 난 그런 게 오히려 내가 네오 르네상스 전형으로 합격을 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 일단 벌려놓고 보고 일단 도전을 해놓고 보면은 일단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거를 수습하게 되니까 내가 좀 더 노력을 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또 배우는 것도 있고 스스로 발전하는 것도 있고, 그걸 통해서 또 이 대학에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쉣. 일단 나는 입시에 대한 중요도를 낮췄어. 열심히 하지 않았다거나 간절하지 않았다는 건 절대 아니고, 똑같이 간절했고 열심히 했지만 원래 사람의 매력이 가장 크게 뿜어져 나올 때가 편할 때라고 하잖아. 너무 이게 입시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되면 자기의 역량이 잘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좀 내가 입시에 대해서 중요도를 낮추고 좀 마음을 편하게 먹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 얘들아, 난 수능을 잘 쳐서 싶었어. 맞지. 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었지. 일단 죽도록 노력한다는 건 기본 베이스 마음가짐이야.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노력을 할까? 전략적으로 생각을 잘 해야 돼. 활동을 하나 하더라도 이 활동을 내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 써먹을지, 다른 활동들과 어떻게 연결을 할지, 내 진로, 내가 가고 싶은 학과랑 어떤 식으로 엮을지, 어떻게 생기부에 쓸지,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고 전략적으로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일단 나는 내가 전국에서 제일 공부 잘한다고 생각했어. 이게 나는 무조건 된다, 난 무조건 될 놈이다, 이런 마음가짐이 내 주된 마음가짐이었어. 근데 이게 좀 입시할 때 가지고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본인조차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진짜 아무도 못해. 그 순간부터는 절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난 무조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내가 제일 잘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입시에 임했어. 난 항상 수능을 만점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어. 수능을 띄워 먹는다. 수능을 그냥 잘 쳐서 수능 만점자 인터뷰 영상을 찍는다. 만점을 받아서 인강 사이트에서 장학금을 2천만 원 받아서 내가 그걸 뭘 할지 생각을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수능이라는 게 결국에는 한방 싸움이기 때문에 그 이제 한 방을 모으기 위해서는 평소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뭐 어줍지 않게 공부해서는 점수가 잘 안 나오거든. 뭐 120점을 맞는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만 100점이 나오는 거고, 100점을 맞는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1등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항상 수능 만점을 맞는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공부했던 것 같아. 나는 이 모기색, 내가 학창시절에 가장 중요했던 걸 뽑아보자면 바로 수업 시간이 아닐까 싶어. 입시를 하기 위해서는 내신 성적도 필요하고 생기부도 필요하고 자소서, 뭐 면접, 이런 게 필요하잖아. 그런 것들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가장 이 초석이 되는 게 바로 수업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해가지고 열심히 들으면은 가장 중요한 내신도 잘 딸 수 있고, 또 그거를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생기부나 자소서에 잘 녹여낸다면은 질 높은 자소서랑 이 생기부도 가질 수가 있어. 그리고 그거를 또 통해 가지고 면접 준비도 잘 할 수 있겠지. 수업 시간에 제발 자지 말고 좀 열심히 듣고, 수동적으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생각을 하고 수업 시간에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일단 얘들아, 제일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중요해. 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속 강조하지만 이 포지티브 띵킹이 매우 중요해. 스트레스를 풀려면 어떻게 보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뭐 친구들이랑 개드립 치면서 되도 않는 농담하면서 그러는 시간들과, 나 같은 경우는 운동을 좋아해서 농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어. 그냥 이런 식으로 뭔가 학업에 대해서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시간들 이용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게 나는 되게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봐.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스트레스 받지 마. 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수면 시간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나는 사실 고3 내내 12시가 넘어가서 책을 편 적이 없어. 그래서 맨날 애들이 쟤는 왜 맨날 자는데 성적이 잘 나오냐, 약간 질타 아닌 질타를 하게 되는데, 사실 사람이 잠을 자야 이게 정보도 저장되는 거고 머리도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 같은 경우에도 평일에 그냥 최소한 6시간은 잤고 주말에는 9시간, 10시간도 잤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50시간 이상은 자는 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잠을 자는 것이다.
일단 네오 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그러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지. 그냥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보면 되는데, 다른 학생부 종합 전형인 고교 연계와는 다르게 정량 평가가 없고 오로지 생기부를 100% 정상 평가로 1단계를 평가한다는 게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 2단계로 면접 평가가 진행이 되는데, 최종 성적은 1단계 성적 70% 그리고 2단계 면접 30%가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성적이 산출이 되는 그러한 전형이에요. 일단 현실적인 얘기부터 하자면 당연히 내신이 돼야 돼. 내신 같은 경우는 자기의 내신으로 작년 그리고 재작년 선배들이 어느 정도의 학교를 갔는지 이거를 보면은 좀 정확히 자기의 수준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그런데 특히 네오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남들에게 다 써져 있는 그런 막 멋진 말들, 그런 말들만 막 나열되어 있는 그런 생기부가 아니라 진짜 살짝 또라이 같은, 그리고 자기만의 대체 불가능한 그런 생기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이 경희대학교 입학처에 나와 있는 문화인, 세계인, 창조인 이거에 해당되는 그러한 학생들이 지원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 나는 일단 세종 소재에 있는 신설 일반고 출신이야. 내 내신은 1학년 때 2.3 그리고 2학년 때 한 2.4 그리고 3학년 때 1.8 정도로 전체 내신을 통계를 내보면은 한 2.18 정도 됐던 것 같아. 상향 곡선을 그렸다고 할 수 있지. 그리고 이 정도 내신이 우리 학교에서는 문과에서 3등 정도 했던 그런 성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내 생기부나 비교과 활동을 요약을 좀 해보자면, 일단 학생의 활동이 가장 좀 인상 깊지 않았나 싶어. 내가 전교 부회장을 2번 했고 또 전교회장까지 한 번 했거든. 그런 활동을 통해서 또 내가 생기부 안에 나의 리더십이나 협동 능력 이런 것들을 잘 녹여낼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또 동아리 부장을 3년 동안 하면서 되게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었고, 또 그걸 통해서 나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또 생기부에 잘 녹여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 나는 생기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내신이랑 세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아까 말했듯이 수업 시간을 잘 활용해서 꼼꼼하게 세특을 잘 적고, 우리 같은 경우는 막 시험이 끝났을 때 세부능력 특기사항 적기 위해서 우리한테 종이 같은 거 나눠주고 막 적으라고 하거든. 그런 거 되게 꼼꼼하게 신경 잘 써가지고 적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되게 자기만의 정체성이 녹아져 있는, 이름을 가리고 봐도 자기 거인 걸 알 수 있을 만한 나만의 독보적인 스토리 라인을 구축한 그런 생기부를 만들어 나가는 게 좋은 생기부를 만드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 내가 했던 것은 짧게, 설명은 짧게 적고, 그리고 그걸 내가 왜 했는지 동기나 느낀 점, 그걸 통해서 깨달은 점, 힘들었던 점, 이런 것들, 그런 과정들을 좀 자세하게 좀 적는 게 좋은 생기부를 쓸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아닌가 싶어. 또 막 화려하고 형식적인 문장만 맞게 쓰기보다는 담백하고 솔직한, 진솔한 그런 이야기들을 써내는 게 좋은 자소서를 쓸 수 있는 팁인 것 같아. 그리고 자소서를 너가 열심히 쓰는 학생이라고 한다면은 자소서를 진짜 10번 넘게 다시 갈아엎고 새로 쓰는 그런 살짝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될 수도 있어. 그럴 때마다 멘탈 꽉 부여잡고, 이건 진짜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내가 좀 더 좋은 자소서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좋게 생각을 하면서 자소서 쓰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 면접 꿀팁은 그냥 진짜 생기부, 자기 생기부를 되게 많이 읽고, 그리고 예상 질문들을 몇십 개를 뽑아가지고 그 질문에는 내가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할지 이런 거를 쫙 정리를 해서 그거 계속 읽고 또 그거 외우고, 사실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내 생기부를 이해를 하고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내가 그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면접장 들어갈 때 진짜 찢어버리자, 이러한 자신감으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긴장해야 무조건 하겠지만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자신감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우선 나는 고교연계로 경희대학교에 입학했고, 고교연계 같은 경우에는 문과에서 2명, 이과에서 3명 정도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원서를 쓰는 전형이고, 평가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네오와 다르게 내신 정량 평가가 있어. 그게 30% 정도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뭐 네오랑 비슷하게 서류 평가 70% 이렇게 합쳐서 100%가 들어가.
고교연계 같은 경우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 전형이고 아무래도 그거의 중요한 척도가 성적이 될 수밖에 없어. 정량평가에 성적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내신이 좀 높은 친구들이 이 전형을 지원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마냥 내신만 높다고 찔러보면 안 되는 전형이야. 이게 입시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1.1, 1점 이렇게 1점대 극초반인 애들도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보이거든. 그래서 내신이 어느 정도 높대 생기부도 갖추고 있는 학생이 지원하면 좋을 것 같아. 일단 나는 울산에 있는 그냥 지방 일반고 출신이라고 보면 되고 내신은 1점대 중반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상승 곡선을 그려서 최종 내신이 1.3이 나왔어. 그리고 비교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바뀌었다고 들었지만 수상 경력이 나는 발표 대회 이런 걸 포함해서 40개 정도 넘게 있었고 교내 편집부 신문부 부장을 하기도 하고 그냥 교내 농구 동아리 주장을 하기도 하고 부반장을 2년 정도 했어. 그냥 어느 정도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 그런 직책을 많이 맡았던 것 같아. 이거에 대해서 내가 좀 할 말이 있어. 이게 고교 연계 전형이 아무래도 성적이 내신이 정량평가에 들어가다 보니까 교과 전형에 가깝다라는 오해가 있어. 근데 이거는 절대 아니야. 이것도 어쨌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생기부의 비중이 난 솔직히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생기부를 어떻게 만들어 나갔냐면 아까 앞에서 허원이가 말했지만 내신하고 세특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세특에 대한 팁을 조금이라도 주면은 수업 시간에 어떤 점을 배웠고 이 점이 궁금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이 점이 궁금했고 그래서 어떤 점을 찾아봤어. 그거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더 녹이거나 이거를 어떤 부분에 적용해보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일단 학교 내신 같은 경우는 암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지. 나 같은 경우는 일단 내가 백지에다가 공부해야 하는 내용들을 스스로 정리했어. 그래서 처음 1차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 부분이 중요하고 이 부분 이런 흐름대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거를 생각을 했고 그 종이를 그대로 캡처해서 내 머릿속에 넣는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게 처음에 캡처를 하면은 화질이 낮단 말이야. 한 144p 정도가 돼.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이 처음에 낮은 화질을 나중에 내가 계속 반복해서 화질을 4K까지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이런 공부한 내용들을 보면서 내 머릿속에 있는 앨범에서 그 사진을 꺼내서 캡처된 거를 꺼내서 확대를 하면은 이제 그 세세한 글씨까지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냥 그런 느낌대로 공부를 해도 좋고 아니면은 이렇게 내가 나만의 방법을 만들었던 것처럼 암기 방법을 만들어서 공부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 나는 경희대학교를 정시로 들어오게 되었고 정시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알다시피 과목별 중요도를 계산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환산된 점수를 이용해 선발하는 방식이야. 그리고 특히 우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반영 비율이 35%라서 수학 같은 거를 열심히 해주면 좋고 영어 같은 것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등급이 떨어질 때마다 감점 비율이 크기 때문에 영어도 열심히 준비해주면 좋아. 모의고사 성적이 평소에 좋았던 친구들이 정시를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절대적인 실력이 높으면은 뭔가 컨디션이 안 좋더라도 성적은 좋게 나와. 한 방에 잘 쳐서 대학을 잘 가겠다라는 마음가짐보다는 그냥 평소에 꾸준히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내겠다. 친구들이 정시를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일단 모의고사 성적은 6평, 9평만을 기준으로 하고 수능까지 하면은 국어 같은 경우에는 6평, 9평 수능까지 계속 상승 곡선을 찍어서 수능 때는 1등급을 맞았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6평, 9평은 96점이었고 수능 때는 좀 못 쳐서 84점이었고 영어랑 한국사는 쭉 1등급이었고 탐구는 이제 두 과목을 합쳐서 6평, 9평 수능 다 비슷하게 평소대로 그냥 한 2개에서 3개 정도를 매번 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문제? 그 정도를 틀렸던 것 같아요. 사실 나는 지방 일반고고 실제로 뭐 흔히 말하는 정시 파이터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내신 기간에만 정시 공부를 하고 내신이 끝나서 애들이 놀면 같이 놀아버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절대 수능을 잘 칠 수가 없어. 진짜 내가 정시로 대학을 가고자 한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꾸준하게 남들이 공부 안 하고 남들이 놀 때도 공부를 해야만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일단 수능은 기본적으로 이제 유명한 인강 사이트에서
가르치시는 강사님들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괜히 일타가 아니거든. 당연히 잘 가르치고 커리큘럼이 탄탄하니까 일타기 때문에 그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게 맞아. 하라고 해도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하고 하라는 것도 다 안 하고 그냥 계속 자기가 편한 거 하고 싶은 것만 하는데, 사실 성적을 높이려면은 내가 가장 하기 싫은 걸 해야 되고 하라고 한 것 그 이상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수능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그 강사들이 시키는 거를 열심히 따라가는 게 좋아. 또 이제 또 다른 거 궁금한 사항들이 있거나 뭐 질문거리들, 또 좋은 아이디어들, 어떤 영상 또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으면은 망설이지 말고 댓글에 꼭 남겨주면은 최대한 우리들이 답변을 또 해줄 거고, 또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면은 그걸로 영상을 또 새로 찍어가지고 업로드 할 테니까 많은 피드백 있었으면 좋겠어. 정말 힘든 시기일 텐데 다들 파이팅하고 꼭 너희가 원하는 대학교를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얘들아 파이팅! 파이팅! 고3 파이팅! 포에버!